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별 그지 같은 그러니까 여친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가지고 30분 동안 똥 싸다가 파혼당한 남자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남친을 처음으로 본 저희 아빠가 그래요. 고작 지 똥구멍 하나 조절 못하는 놈에게 내 딸내미를 줄 수는 없다. 저 새끼 버려라. 원제: 남친의 배변 습관, 부모님의 반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1살, 그리고 동갑내기 남친과 1년 정도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예요. 남친 배변 습관 때문에 부모님이 큰 반대를 하셔서 조언 좀 구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친은 대장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검사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즉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이유일 거다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평소에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꼭 밥 같은 거 뭔가를 먹을 때만 그게 발동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10번 정도 밥을 먹으면 최소 8번 이상 꼭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한번 가면요 최소 20분 정도 걸리는 게 기본이고 최대 40분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다 비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다 먹고 나면 또 가요. 또 20분 30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딜 가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이 괜찮은지 그걸 무조건 살펴야 했고, 이게 좀 별로다. 그러니까 시설, 크기, 위생 등등등. 그러면 그냥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요, 저도 먹는 거에는 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연애 초반에 이걸 알고 살짝 당황했던 거 말고는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게요, 남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했죠.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절대로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완전 거지 같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처음으로 저희 엄마랑 식사를 할 때는 엄마도 아이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이러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됐을 때도 말로는 아이고 이러면서 이해를 한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떨떠름해하는 표정은 감추질 못하셨죠.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저희 아빠는요, 먼 타지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오셨을 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드렸고 지난 일요일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남친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제발 이번엔 좀 참아라. 부탁이야. 이러면서 청심환도 사먹이고 지사제도 사먹이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가요.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안 나옵니다. 결국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상기되셨고 그렇게 분위기가 풀리지 않은 채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돌아가고 난 후에 엄마가 모든 걸 다 얘기했고요. 아이고 저 총각이 만날 때마다 저런다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아빠는 아니 이 새끼가? 라는 눈빛으로 남친이 나갔던 현관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길, 그래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겠다. 근데 아빠 생각엔 이 결혼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런 후에 나중에 남친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좀 투덜투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망할 놈의 일자장, 일자장이 뭐냐면은 장이 일자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바로 싼다. 그 망할 놈의 일자장, 직장 스트레스 드립들, 그간 지겹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결국 엄청 화내고 싸웠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일자로 된 장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게다가 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라면 얼른 정신과에 가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다른 상황도 아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30분 넘도록 거기 처박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여튼 그래요. 제가 이런 소리를 했더니 대노를 합니다. 대노. 야
내가 정신병자야? 정신병원을 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임마 내가 거기 갔다가 기록 남아가지고 불이익 받으면 그거 뭐 전부 다 네가 책임질 거야 어쩔 거요? 어?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아직까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많이 답답합니다 정말.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잘 들으세요 쓰니 이 세상엔 말이죠. 고작 지 똥구멍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인간한테 딸내미를 주고 싶은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댓글 깔깔깔. 그러네. 나 같아도 주기 싫을 것 같아요. 2번. 내가 쓰니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인생의 절반은 자는 데 쓰고 그 나머지 절반은 변기 위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정녕 남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습니까? 3번. 군대 훈련소에서도 저랬고 직장 상사랑 밥을 먹으면서도 저런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4번. 이거 강박증이 배변 문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뭐? 텅 비어진 느낌? 아니 밖에서 여친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 뻔히 아는데 지 속 편하게 30분 동안 변기에 앉아서 폰이나 보는 거 정말 이거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게 생겼네요. 거기다가 그런 정신병을 고칠 생각도 없다니 버려요. 이런 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5번. 저런 사람과 정상적인 데이트가 가능하긴 했습니까? 식사하다가 A는 자리 비우고 쓰니는 혼자 자리 지키면서 적어도 30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데 눈치 안 보였어요? 또 30분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두세 번 화장실에서 30분씩 머무는 직원이다. 그럼 승진이든 뭐든 다 물건 나갔죠. 더 나아가서 저런 습관은요 치질로 직행하기 딱 좋습니다. 이미 예약이 된 질병 하나는 더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물론 아픈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렇게 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지병으로 인해 배우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인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실까요? 결혼하면 집에 화장실 2개는 필수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화장실 차지하고 안 나오면 쓰니는 그냥 지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더더욱 가관이겠죠. 언제 함흥차사가 될지도 모르는 애 아빠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조차 없을 테니까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그지 같은 태도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6번. 밥 먹는데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이것만 해도 꼴불견인데 30분이나 차 앉아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요? 어? 회사 안 잘리고 잘 다니나? 에? 그나저나 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해요. 분명히 그래 결혼식에서도 똥 싼다고 신랑 입장도 제 시간에 못하고 또 하객들한테 인사시키는 자리에서도 똥 싼다고 안 나올 것 같네. 달달달달달 똥만 나오고 말이야. 7번. 아니 이딴 걸 고민하고 있다고. 너 그래가지고 결혼식은 제대로 하겠냐? 시댁 가서 밥 먹어도 혼자 화장실에 처박혀 있고 쓰니는 혼자 일하고 처가댁 즉 친정에 가서도 마찬가지. 또 지 혼자 화장실에 처박혀 있고 이건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지 혼자 변소에 기어 들어가 앉아 있을 테고. 그런데도 이 새끼는 부끄러움 심각성 1도 모른 채 지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고작 이딴 놈을 고쳐 쓰겠다는 거야 지금? 응? 추가. 아직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댓글이 엄청 많네요.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사는 건 아니고요. 꼭 뭔가를 먹으면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엄청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먹고 버텼다고 하네요. 뭐 약을 먹는다, 속이 안 좋다, 몸이 아프다 등등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 넘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저도 언젠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훈련소의 경우 안 먹었다고 했나? 여하튼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뭐 안 먹고 버텼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익 생활을 해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별명이 하나 있긴 한데 다들 그냥 허허실실 이러면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또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외식 별로 안 했고요. 남친 집에서 자주 먹다 보니까 저도 그냥 기다리면서 TV나 폰 같은 걸 보고 하니까 그래서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들, 특히 고작 지 똥구멍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인간에게 딸내미를 주고 싶은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빠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 새끼가?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그렇죠.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하자 있는 거 무시하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하자로 인해 이혼할 확률이 10만 %.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부처도 돌아 앉을 그런 그지 같은 똥꼬라고. 2번. 제 주변에도 저런 새끼 하나 있는데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기본 30분이야. 그런데 이놈 폰 뺐으면 딱 3분 안에 나와요. 항상 그래. 3번.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여친 집에서 그것도 여친 부모님이랑 밥을 먹다가 잠깐도 아닌 30분을 쳐 앉아 있다는 거,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달달달달달. 물론 대장증후군 같은 지병은 제외입니다. 4번. 미친놈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더 화를 낸다고? 이건 뭐 아가리도 그렇고 똥꼬도 그렇고 그냥 굵은 오이로 확 틀어 막아버리고 싶네. 그렇죠. 이거는 똥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이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변 문제 썰이라 그런가 옛날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변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날 밖에서 실수를 안 한다 이러셨거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